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폰지 사기. 사기 종류 중 하나겠지 하고 대충 넘기지만 정작 폰지 사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폰지 사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까지 자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1.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30대 직장인 민수 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한 통 옵니다. 야, 나 이번에 좋은 투자 하나 들어갔는데 월 이자 3%씩 꼬박꼬박 나와. 은행 이자는 이제 의미도 없더라. 너도 할래? 진짜 괜찮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보여주는 화면에는 실제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가 찍혀 있습니다. 야, 나 2천만 원 넣었는데 2달 만에 이자 120만 원 받았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냐? 민수는 고민 끝에 일단 500만 원만 넣어보기로 합니다. 한 달 뒤, 정말로 약속한 날짜에 이자가 들어옵니다. 또 한 달 뒤에도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죠. 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은행에 돈 놀리느니 여기에 더 넣는 게 낫겠다. 그렇게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들, 엄마 아빠도 이거 알면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퇴직금 일부까지 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금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 시스템 점검 때문에 출금이 지연됩니다. 다음 주 안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바로 폰지 사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수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자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이었다는 걸. 챕터 2. 폰지 사기란 무엇인가, 정의와 역사. 그렇다면 폰지 사기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폰지 사기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 이걸 처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터뜨린 사람이 바로 찰스 폰지라는 인물입니다.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죠. 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일 만에 50% 이익, 90일이면 100%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2달 반 만에 돈이 2배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가 내세운 명분은 이랬습니다.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국제 우편 쿠폰을 대량으로 사서 미국에서 비싸게 받고 팔면 환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편 쿠폰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약속한 50% 수익을 실제로 받았고 와, 진짜 된다 하고 주변에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폰지에게 돈을 맡겼고 피해액은 당시 기준 약 2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는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런 방식의 사기를 모두 통틀어 우리는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챕터 3. 구조를 해부해보자. 돈의 흐름. 폰지 사기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1단계, 달콤한 약속. 월 3%, 연 3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원금 보장, 손실 없음, 내부 정보, VIP 전용 상품. 2단계, 초기 투자자 성공 사례 만들기. 처음 들어온 소수에게는 정말로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이때 지급되는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온 돈입니다. 3단계, 입소문과 신뢰 형성. 나 진짜 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게 좋아. 너도 안 하면 손해야. 사람들은 숫자보다 지인이 실제로 돈 받은 경험담을 더 신뢰합니다. 4단계, 규모 확장. 어느 순간부터는 이자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원금을 더 늘리고 지인, 가족, 직장 동료까지 끌어옵니다. 5단계, 위기와 붕괴. 문제는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자금이 조금만 줄어도 이자를 줄 돈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즘 출금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국 조사 때문에 계좌가 한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붕괴 직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실제 사례 첫 번째. 버니 매도프의 세기의 폰지 사기. 폰지 사기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은 아마 버니 매도프일 겁니다. 매도프는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큰손이었고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엘리트 금융인, 성공한 투자자였죠. 그가 내세운 전략은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비법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연 10에서 12% 정도. 딱 듣기 좋고 너무 높지도 않아서 더 믿기 쉬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은 한 은행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기존 투자자가 이자나 출금을 요구하면 그 돈에서 주고 그 자리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메우는 방식, 즉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죠. 문제는 이 규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컸다는 겁니다. 전 세계 136개국 3만 7천여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로 찍힌 계좌 잔액 기준 약 650억 달러, 실제로 사라진 돈도 수십억 달러 규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기 시작하자 매도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식들에게 이건 거대한 폰지 사기였다고 털어놓고 체포되어 유죄를 인정한 뒤 150년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복역 중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챕터 5. 실제 사례 두 번째. 가짜 코인 원코인. 이번엔 코인 버전 폰지 사기를 보겠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루자 이그나토바가 만든 원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비트코인을 이길 코인, 다음 세대의 금융혁명이라고 홍보됐습니다. 전 세계 175개국 수백만 명이 참여, 모집된 금액만 약 40억 달러 규모로 추정.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코인에는 블록체인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거래 내역이 공개된 적도 없고 채굴도 없고 실제 분산 원장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자기 서버에 숫자만 찍어놓고 당신은 코인 몇 개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세미나, 강연, 화려한 행사,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말에 열광했고 지인 추천으로 계속 사람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핵심 인물들은 도피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폼이 그럴듯하고 용어가 어렵고 글로벌, 코인, AI, 블록체인 같은 단어가 붙어 있어도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 못하면 폰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챕터 6. 왜 폰지 사기는 반드시 무너지는가? 수학으로 보는 붕괴. 조금만 숫자를 대입해보면 폰지 사기가 왜 지속될 수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품은 월 10% 수익을 보장합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넣으면 다음 달 1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달에는 121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투자로 돈을 벌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구조라면 1개월 차에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기 위해 당신보다 나중에 들어온 누군가의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10명으로 늘어나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하니 많은 신규 자금이 필요합니다. 100명, 1000명,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자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신규 투자자의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또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기 시작하면 그날로 게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의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초기 이자를 받고 성공했다고 착각하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손실을 떠안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챕터 7.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속을까? 심리 파헤치기. 폰지 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 구조도 구조지만 인간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욕망과 절박함입니다. 나도 한 번쯤은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 지금 실패하면 인생 역전 기회가 없다. 사기꾼들은 특히 은퇴자,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 빚이 있는 사람, 경제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 이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둘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죠. 그래서 처음 이자를 한두 번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빼면 혹시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버팁니다. 셋째,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급 사무실, 외제차, 정장, 경제 방송 출연, 연예인 광고, 인플루언서 협업, 이런 것들을 이용해 우리는 진짜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넷째, 군중 심리와 포모입니다. 주변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갑니다.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느낌. 이게 포모, 즉 소외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섯째, 지인 추천입니다. 폰지 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광고도 공문도 아닙니다. 바로 친구, 가족, 직장 동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말을 훨씬 더 잘 믿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인은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냥 이자 잘 들어오니까 좋은 줄 알았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챕터 8. 폰지 사기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폰지 사기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 플러스 고수익이라는 말을 쓴다. 세상에 위험 없이 고수익인 상품은 없습니다. 원금도 안전하고 수익도 높다는 말이 나오면 그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 구조를 끝까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짜 투자라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알고리즘, AI, 내부 전략이라 공개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100%입니다. 셋째, 지인 추천을 강하게 요구한다. 친구 데려오면 추가 수당 드립니다. 라인을 키우면 월 얼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미 폰지 플러스 다단계 구조로 굳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넷째, 출금이 지연되기 시작한다. 초반에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오던 이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대면서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안에서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당국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면 각 나라의 금융당국, 감독기관에 신고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기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섯째,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수익 나온다니까 일단 넣어보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마무리 사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폰지 사기는 찰스 폰지 때부터 지금까지 형태만 바꿀 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 쿠폰, 나중에는 주식, 펀드, 부동산, 요즘은 코인, FX, 해외 선물,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는 AI, 메타버스, 새로운 기술 용어를 붙여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핵심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기존 사람에게 수익이 나가는 구조.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당신은 대부분의 폰지 사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모르는 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아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까지 폰지 사기의 구조,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달콤한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과 의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